친구를 만나면 자꾸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자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로당에서, 동창 모임에서, 등산 동호회에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은 많은데 대화는 되지 않는 자리가 반복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본능이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평생 살아온 결과물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뒤처지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자랑은 향수와 비슷합니다. 조금만 뿌리면 좋은 인상으로 남지만 과해지면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합니다. 자랑도 똑같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랑은 관계만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자랑이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가족 갈등을 불러오며 결국 고립을 깊게 만듭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랑이 왜 독이 되는지,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는지 현실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자랑 대신 무엇을 말해야 관계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깨는 말이 되고 노후에는 돈과 안정까지 흔들게 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자랑 3가지를 다룹니다. 사람을 내세우는 자랑, 즉 자식 자랑과 인맥 자랑, 그리고 건강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위험한 자랑을 다룹니다. 연금과 재산, 유산과 집 이야기 같은 돈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와 낙인을 만들기 쉬운 이성 친구 자랑까지 짚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서 자랑 대신 관계가 좋아지는 말하기 방식과 해결 5가지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질까요? 자랑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자랑은 단순한 허영심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랑은 대개 불안해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면 사회적 자리와 역할이 줄어듭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고 매일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은근한 불안이 올라옵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도 존중받을 수 있는가? 이 불안을 잠시 달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식이 잘 됐다는 말,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 건강하다는 말, 돈이 있다는 말은 잠깐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그 든든함이 관계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자기와 비슷합니다. 금이 한 번 가면 붙일 수는 있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자랑은 관계에 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금은 서서히 넓어지다가 어느 순간 확 깨집니다. 자랑의 위험은 여기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시원하지만 듣는 사람은 조용히 지칩니다. 그 지침이 쌓이면 거리는 멀어집니다.
노후에 하는 가장 흔한 자랑 중 손해가 가장 큰 건 무엇일까요? 노후에 특히 위험한 자랑은 내가 가진 사람을 내세우는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인맥 자랑, 건강 자랑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빠르게 관계에 금을 내는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건드립니다. 상대가 자식 문제로 고민 중일 수도 있고, 자녀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식 자랑은 의도와 상관없이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자식 자랑이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자리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대화는 사라지고 경쟁만 남습니다. 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겉으로는 풍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빈자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자랑이 많을수록 내 삶의 중심이 자식 한 가지로 쏠려 있다는 신호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유가 아닌 불안으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호응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피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식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주지만 관계는 오래 멀어지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실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자녀의 삶을 내 입으로 소비하는 일이 됩니다. 자녀는 바쁘고 부모는 자녀 이야기로 존재감을 채우고 그 간극이 커지면 부모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은 외로움을 줄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인맥 자랑은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노후에는 위험한 신호가 됩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탁해도 될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인맥 자랑이 반복되면 주변에서 부탁이 늘어납니다. 취업, 병원 소개, 법률 상담, 민원 해결, 자리 알아보기 같은 문제들이 쏟아집니다. 부탁은 처음엔 가볍지만 곧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기서 관계가 깨집니다. 부탁이 거절되면 상대는 서운함을 느끼고 서운함은 금방 평가로 변합니다. 인맥 자랑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평가가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대단해 보였는데 결국 안 되더라, 말만 많더라, 허풍이더라 같은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맥 자랑은 신뢰를 깎습니다. 자랑으로 쌓인 신뢰는 없습니다. 신뢰는 조용히 쌓이는 것인데 인맥 자랑은 그것을 빠르게 소모해버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립이 찾아옵니다. 정작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전의 부탁이 떠오르며 주변은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 고립이 깊은 상처가 됩니다. 건강 자랑은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몸의 상태가 각자 다릅니다. 누군가는 약을 먹고, 누군가는 통증을 참고, 누군가는 치료비로 고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강 자랑은 의도와 다르게 들리기 쉽습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들리거나 아픈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자랑은
또 다른 역풍을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주변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힘든 일을 맡겨도 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탁이 늘고 무리하다가 몸이 상하고 그때 도움을 청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차가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 자체보다 건강에 대한 겸손입니다. 몸은 누구에게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자랑을 정리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 인맥 자랑, 건강 자랑은 모두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거리두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위험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관계가 금가는 수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돈과 안전이 흔들립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자랑은 돈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는 자랑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내세우는 자랑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데서 끝날 수 있지만 돈 자랑은 실제 금전 피해로 연결됩니다. 연금, 노후자금, 투자, 부동산, 월세, 상속계획.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 둘째,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호. 사기꾼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있고 입이 열려 있는 사람. 자랑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 귀한 게 있다고 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노후자금이 어떻고 투자 수익이 어떻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다는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생기는 일은 비교적 예측 가능합니다. 급한 일이라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옵니다. 투자 제안이 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같은 말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더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거절하지 못해 돈이 나가면 불만과 기대가 커집니다. 심지어는 소문이 생깁니다. 돈이 있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말이 붙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과장인지, 빚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말이 돌며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돈 자랑은 관계도 망치고 마음도 상하게 합니다. 노후의 돈은 보여주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방패를 밖에 내보이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유산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유산 이야기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에서 자라는 것은 효심이 아니라 탐욕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이 시작됩니다. 집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 현금은 고정인지, 땅은 팔기 쉬운지, 세금은 누가 내는지, 여기에 배우자, 사위, 며느리까지 얽히면 대화는 금방 날카로워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족 모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화목하던 집도 유산 이야기 한 번으로 차갑게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 사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산 이야기는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 방식이 문제입니다. 유산은 전문가와 조용히 정리해야 할 일입니다. 자랑하거나 공개적으로 말할수록 관계에 불을 붙입니다. 다음은 집재산 자랑입니다.
집값이 올랐다. 월세가 들어온다. 부동산이 있다. 자산이 꽤 된다. 이 말들은 모임에서는 잠깐 부러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곧 표적이 됩니다. 투자 권유가 붙고 고수익 보장 이야기가 붙고 가까운 지인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노후의 사기는 교묘합니다. 서류도 있고 계약서도 있고 말도 그럴듯합니다. 특히 모임 안에서 연결된 사람은 경계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은 동호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자주 나쁩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고 수치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결국 모임 자체를 떠나게 됩니다. 관계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결말이 됩니다. 노후에는 돈을 과시하는 순간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표가 됩니다. 의외로 가장 위험한 자랑은 이성 친구 자랑입니다. 노후에도 이성 친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함께하고 취미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관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를 자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장년 노년에게는 시선이 더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정의가 모호하면 사람들은 쉽게 오해합니다. 오해는 소문이 되고 소문은 낙인이 됩니다. 이 낙인은 다른 자랑보다 더 위험합니다. 자식 자랑은 시기심을 만들고 돈 자랑은 표적이 되지만 이성관계 자랑은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말로 번지기 쉽습니다. 한번 퍼진 평판은 지우기 어렵고 새로운 모임에서도 따라다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사람들은 피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초대가 줄고 대화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이 과정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이유를 모른 채 더 상처받습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행복은 조용히 누릴수록 안전합니다. 이성 친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관계의 성별과 구체성을 강조할수록 오해의 씨앗이 커집니다. 오늘 다룬 자랑 7가지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자식 성공 자랑은 비교와 시기심을 불러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 인맥 자랑은 부탁을 부르고 신뢰를 소모해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건강 자랑은 아픈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금 노후자금 자랑은 부탁과 소문을 불러 마음을 흔듭니다. 다섯째, 유산 계획 자랑은 효심이 아니라 탐욕을 깨워 가족 갈등을 만듭니다. 여섯째, 집재산 자랑은 사기의 표적이 되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이성 친구 자랑은 오해와 낙인을 만들기 쉬워 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말이 결국 내 삶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끊기지 않겠는가? 자랑을 안 하면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자랑 대신 무엇을 말해야 관계가 살아날까요? 핵심은 숫자를 줄이고 질문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비교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보통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얼마, 몇 명, 몇 번,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어디 아파트.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급을 말할수록 비교는 커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평가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잘났다는 말 대신 다행이라는 말, 감사하다는 말로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 이야기보다 상대 이야기를 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모임에서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실전용 전환 공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랑이 튀어나오려는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장 쉬운 공식은 이것입니다. 짧은 호응 한 번, 그리고 질문 하나. 호응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되었다는 뜻을 담아 한 문장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을 던집니다. 상대의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순간 대화의 중심이 바뀌고 경쟁이 멈춥니다. 자랑 대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하고 싶어질 때 3초 멈춤을 훈련한다. 자랑은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지로 막기 어렵습니다. 대신 짧은 멈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에 속으로 3가지 세어봅니다. 그 3초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3초는 짧지만 관계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숫자와 급을 말하는 습관을 끊는다. 자랑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구체적인 숫자와 급이 나올 때입니다. 연금 얼마, 월세 얼마, 집값 얼마,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이 말들은 비교와 표적을 부릅니다. 숫자 대신 범위를 쓰거나 아예 흐림 처리하는 말로 바꿉니다. 그럭저럭, 무난하게, 감사하게, 조심스럽게, 아직도 배우는 중. 이 말들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 자랑 대신 감사와 다행의 언어로 바꾼다. 자식이 잘 됐다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다행과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비교를 덜 느낍니다.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말 대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 든든하다는 식으로 바꾸면 과시가 아니라 따뜻함으로 전달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는 말 대신 건강 챙기기 쉽지 않다는 공감을 얹으면 아픈 사람도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대화의 중심을 질문으로 옮긴다. 말은 짧게, 질문은 길게. 이 원칙을 기억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열어주는 질문은 관계를 살리고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무엇이 즐거운지, 건강은 어떤지, 요즘 자녀들은 어떤지.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 모임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5번째, 돈유산 투자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봉인한다. 노후의 돈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기꾼에게도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이야기는 가급적하지 않습니다. 정 필요하면 가족이나 전문가와 조용히 해결합니다. 모임에서는 절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후의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신뢰를 남깁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자랑이 올라오는 순간 3초 멈추고 질문 하나로 대화를 돌리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관계를 바꾸고 노후의 안정까지 지켜줍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공감된 자랑 유형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조용히 깊게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